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가득했습니다. 이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다음 달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협상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면서 어제 좀 낙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젯밤에는 연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졌는데 이 때문인지 좀 약세장을 흘러갔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런 장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다소 하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금 이 시각 기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0.16% 하락하면서 그래도 2,506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다소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지금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616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0.22% 하락하면서 83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72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92억 원, 59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다소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내 포트 꾸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신다 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히토류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워낙 관심을 가졌던 섹터였는데요. 이번 주도 더 잘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집중할 종목은요,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또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시장이 참 이상하죠. 이상한데 제가 이상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 시장도 뭐 이 정도 상태에서 전고점 얼마든지 돌파하고 호재 뉴스에 움직이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좀 따라가고 그러니까 순환매가 안 나와요. 뭐 많이 했었던 얘기니까 자, 요약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오늘 CPI 지수 발표 날이죠. 뭐 어떻게 나올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돼요. 자, 미국 시장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어제 살짝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눈치 보는 건데 급격하게 급락?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천천히 빠지는 거 아니면 자, 물론 올라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스닥도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을 2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찌글찌글 살살살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살살살 올라가면 별로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살살살 올라가면 시장은 테마주 급등장세가 됩니다. 정상적인 종목들은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테마주 급등장세가 되는데 어쨌든 살살살살 올라가거나 살살살살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주 전성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살살 올라가거나 살살살 떨어지니까 박스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박스권 차별화 장세가 될 가능성은 40%로 그렇죠. 40% 정도로 보면 20% 40%인데 40% 남았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요것 또한 40%로 봐요. 그래서 급격하게 급등하는 확률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다면 뭐 급락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떨어질 확률도
두고 움직이는데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 4월 21일서부터 해서 5일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현금화는 그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4월 24일, 25일, 뭐 26일, 27일 계속 가면서 현금화 대응을 하라 미리 좀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뭘 공략하라? 시장이 바뀌었다. 테마주 급등 장세가 된다. 단타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오늘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 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시장을 한번 봅시다. 자, 종목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그랬죠. 왜 어려운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거에서는 테마주가 움직이면 일주일을 연속성을 보여주거나 2주일을 연속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한 달 내내 올라가거나 이런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고점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올라가면 15일 정도 올라가서 쫓아 들어가도 15일이 더 올라가니까 그래도 50%를 먹든 30%를 먹든 100%를 먹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수익이 나는 재미있는 장이 예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고 이틀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이틀 올라가면 다 떨어져요 지금. 어제 막 급락했었던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다 급등했죠. 근데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근데 이런 전략에서는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올라갈 때는 팔아먹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그걸 전량 다 하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상한가를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근데 원래 이 방송의 그 특징 자체가 이건 지금 단타 단기 매매 절반 정도는 무조건 3에서 5% 수익 나면 일단 팔아라. 내려오면 뭐 다시 사든가 다른 거 들어가면 된다. 안 움직여? 그럼 일주일 만에 종목을 다른 걸로 표적 종목을 다른 걸로 교체해라. 왜? 일주일에 20개씩 추천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30일 중에 열흘 빼면은 대충 20에서 21일이 평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0개를 추천을 하니까 뭔가 종목을 들어갔는데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장이 그래요. 차별화장이면 안 움직이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단타 매매가 유리한 장인데 매매하는 방법 얘기해드렸죠. 원래 방송 이 자체가 원래 그 룰인데 대충 한 3에서 5% 수익 나오면 절반을 팔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사든가 다른 거 사고 이게 지금 유리해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종목 하나 사면 한 달을 가든 두 달을 가든 정말 오래 가면 3개월, 5개월, 6개월, 2년인가 3년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에코프로 코스모학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런 애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니까 일단 매매가 유리하다는 거. 뭐 이거는 어제도 그저께도 지지난주도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아침에서 보니까 어디가 강하게 움직이냐면요. 일단 사료주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었고 가스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였죠. 캐나다에 불이 났답니다. 산불이 났는데 뭐 100여 건 이상.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온난화 때문에 뭐 난리더라고 기사 보니까. 뭐 어느 동네는 뭐 40도, 뭐 30도, 뭐 엄청나게 더운 동네가 뭐 지금 뭐 있다고 뭐 열대야 때문에 지금 난리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정유시설이 이제 가스시설 같은 경우 이제 뭐 중지가 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아침에 강했는데 다시 또 흔들리고 있죠. 그 얘기는 좀씩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대성산업 바로 수익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뭐 히토리 관련주들은 지금 바닥 권역에서 이제 반등을 줄 자리에 있으니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급등할 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급등할 때 쫓아가면 다 물려버리죠.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테마는 제가 어제도 저녁에 공개 방송했는데 박스권을 두고 박스권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나중에 또 공개 방송에 물어보면 돼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박스권 아니면 이런 박스권 속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면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흔들릴 때 저점에서 사면 뭔가 먹을 게 나옵니다. 3에서 5%는 쉽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절반 정도로 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 급등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참 재미있는 장에서 테마주 급등 장세에서 시장이 지금 빠지니까 현금화하라 했어도 매일같이 종목들이 튑니다. 오늘은 어디가 많이 튀느냐? 화장품이 또 튀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튀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상한가에다 코리아나 급등에다가 한국 화장품도 급등이 나오죠. 뭐 어제 기사가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식약처 국장이 중국에 가서 파견을 해서 뭔가 긴밀하게 뭔가를 협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그게 먹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감이 강하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오늘처럼 만약에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화장품을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분차트를 보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단타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다가 내일 급락 나오는 건 내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먹으면 팔면 되는 거고 급락 나오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강한 종목은 오늘은 화장품 섹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매일같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아침에 뚜껑을 열었는데 강한 종목이 있으면 그쪽을 짝짓기 매매로 단타를 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민했어요. 화장품 관련주 아직 뭐 10%도 못 간 애들 중에서 모양이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단타를 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히토류들처럼 거의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양봉이 나온 애들을 단타를 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는 테마주들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종목은 잘 안 움직이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많이 좀 약세를 보였다 그래요. 일단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다시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다시 코스피로 가서 자 미국 시장만 아까 보여드렸는데 미국 시장 많이 빠진 게 없어요. 많이 빠진 거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많이 빠진 게 없고 근데 뭐는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하겠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 차별화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는 어제 저녁 방송에 많이 얘기했고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이니까 매일 이제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장중에 공개 방송을 하죠. 그 외에서는 게릴라 방송을 하는데 요즘에서는 게릴라 방송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할 건데 다시 우리나라 또 코스피로 가서 자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면 아직 60의 선이 안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화라 그랬다 그래서 정말 안 좋으면 현금화해 놓고 그냥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사료주, 어제는 가스주,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던 거죠. 사료주들. 그리고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들 이쪽을 매매를 할 수 있다. 왜냐면 테마주들이 잘 움직인다.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강하게 뭐 하락장으로 박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미국 시장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급등할 가능성은 20%밖에 안 보고요. 여기서 찌글찌글 박스권 움직일 가능성 40%, 살살살살 떨어지는 경우 40%. 근데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테마주는 계속 움직이고 결국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까를 고민을 잘 하면 돼요. 급격하게 폭락하는 경우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테마주 장세는 계속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은 잘 안 움직이고 우리가 잡주라 그러죠. 그런 가볍게 움직이는 이슈에 움직이는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정말로 불거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움직일지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너무 좋죠. 나스닥도 급등 나오고 뭐 반도체 폭등 나오고 기술주도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은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요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박스권 내지는 살살살 밀릴 것도 생각을 하되 너무 겁먹지는 말고 열심히 매매를 해서 매일같이 움직이잖아요. 자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는 얘기에 있다가 공개 방송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새벽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테마주 여전히 강력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러한 테마주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바로 이주입니다.
매수가 어떤 시점에 좀 진입하시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오늘도 여전히 이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나 그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지 어떻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최근 한 3, 4일 동안 이제 빠졌죠. 그래서 이지, 히토리 관련주 쪽, 일단 중국이 이제 대만 해협을 두고 미국과의 뭔가 마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 문제도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을 통틀어서 잠깐 좋았다가 또 안 좋아졌다 이게 반복이 되죠.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중국과 계속 친한 적은 없을 거예요. 항상 손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그럽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책에 인접해 있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그래요. 왜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원시 시대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 나라하고 가장 사이가 나빠요. 오히려 저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전혀 상관없는 나라하고는 친합니다. 왜냐면 상관이 없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중국과는 뭐 영원한 동반자도 아니고요. 영원한 뭐 경쟁자도 아니고 계속 그냥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데 근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또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이제 이런 소식이 또다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면 리튬 가격도 폭등한다, 니켈 가격 폭등한다 그러면 걔네들도 히토리 관련주거든요. 희귀 금속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로 해서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오거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얘기 나오거나 그러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인데 근데 이지라는 종목은 일단은 좀 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오늘 노바텍도 지금 바닥에 있다가 지금 4% 양봉이 나오고 있고 한 최근에 3, 4일 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매매하는 종목들을 이제 테마주 흐름을 보면 정상적인 종목은 잘 안 움직이고 저런 테마주들이 급등락이 심해요. 어제 사료주들 폭락했다가 오늘 아침에서 급등했다가 이거 며칠 전에 계속 그랬죠. 왔다 갔다 하듯이 오늘 가스 관련주들도 어제 폭등하고 오늘 아침에 움직였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래서 지금 저도 회원들한테 지금 장은 과거처럼 뭐 30% 먹고 팔고 그건 장이 되게 좋거나 그냥 계속 상승할 거나 너무 쉬울 때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서는 30%씩 먹을 때 팔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에는. 그냥 3에서 5% 팔면 이거 단타라 그래요. 단타는 3에서 5% 먹으면 팔고 단기는 5에서 10% 먹으면 팔고 근데 지금은 단타가 유리하다. 그래서 단타 정도 올라오면 절반을 팔고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유리한데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는 거냐?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지는 좀 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거를 골라온 이유는 강한 종목이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지, 유니온 머티리얼, 뭐 유니온, 삼화전자, 삼화전기, 동구 RNS가 최근에 제일 강했죠. 얘네들이 뭐 선도주 혹은 대장주 격에 있는 애들이고 밑에 있는 이제 애들이 이제 후발주 애들인데 항상 대장주를 살려놓고 움직이니까 오늘 양봉이 나오니까 손절 라인만 잘 잡으면 그렇게 초보자들도 못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히토리 관련주 일단 가격 전략을 드릴 때 한번 잘 보시면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보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강한 이슈가 있었던 2차 전지 히토리 관련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떻게 이제 좀 대응하면 좋을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표적 종목 오늘 이지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이 세노텍을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화요일에 2,210원의 매수가에서 9.5%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저희 수요일에 잡았던 2,25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이 된 상태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대주산업을 만나봤는데요. 매수가 2,4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오늘도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매수가 2,400원에는 미도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잡아주셨던 표적 종목이죠. 대성산업이 4,200원의 매수가에서 6%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6%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36.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정말 어제 표적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흐름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자, 일단 어제 이제 가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보고 가스 관련주 강했기 때문에 어제 대성에너지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대성산업이 따라가니까 짝짓기 매매로. 아쉬운 거는 대성에너지처럼 크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발주가 좀 약해요. 자, 근데 수익이 6% 났는데 못 판 사람들은 지금 다시 내려오니까 또 고민이 많아지죠. 제가 이거를 이미 지난주나 뭐 이번 주도 얘기를 했지만 단타하는 시장에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올라오면 팔아주면 돼요. 3에서 5% 그 사이에서 올라오잖아요. 절반을 한번 팔아봐봐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팔았어요. 근데 더 날라가, 더 올라가. 그러면 나머지 갖고 있는 게 올라가죠. 그러면 나머지 또 팔아버린 건 좀 아쉽지만 그게 날아가면 안 움직인 또 다른 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글로 또 잡아 들어가면 돼요. 장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도 좋은 거지만 만약에 팔았어요. 절반을 내려와요. 내려오면 왜 또 기분이 좋아요? 절반 수익 나서 팔았는데 또 내려오니까 또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지금 그런 겁니다. 자, 대성산업. 자, 절반을 팔았든 뭐 절반 이상을 팔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절반을 파는 게 규칙이라고 그랬죠. 자, 6% 올라왔어요. 절반 팔았죠. 내려옵니다. 기분이 좋아야죠. 왜냐? 또 올라가요,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100번 한다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매매하는데 좋은 거니까. 100번 왔다 갔다 그러면 계속 6% 먹고 팔고 뭐 3% 먹고 팔고 100번 먹으면 300%, 그렇죠? 6%씩 100번 먹으면 600%. 물론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폭락이 없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가겠죠. 이쪽으로 쭉 하고 올라가겠죠. 왜냐면 GSE가 어제 저녁 방송도 얘기했지만 고점은 이미 돌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놀이를 하죠. 이렇게 털어놓고 얘가 일로 날아갈 거예요. 이쪽으로 날아가면 GSE가 날아가면 대성에너지는 얘는 일로 안 가겠습니까? 일로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속 눌러놓고 개인들 털어놓고 위로 가겠죠.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하고 있다가 절반은 갖고 가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급락은 없고 이슈는 살아있고 그럼 쟤네들 날아가면 이것도 일로 가겠죠. 근데 이게 언제 할 줄 알아? 이게 한 달 뒤에 갈지 10개월 뒤에 갈지 그걸 모르니까 절반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체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방향성은 바닥에 있다가 위로 튈 거로 보지만 매매를 않고 하나도 안 팔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다가 말아가지고 아까 팔 걸, 어제 팔 걸.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절반을 팔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어느 날 갑자기 5,000원 뚫고 6,000원 가고 갈 때가 있을 텐데 나머지 절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나머지 절반은 딴 거 들어가면 되죠. 종목들 뭐 테마주들 움직이면은 살 것도 많은데. 그리고 내일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뭐 그런 얘기 나오면은 뭐 태양광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주 해가지고 과거에 풍력 관련주도 움직인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갖고 뭐 원자재는 뭐 철강 쪽도 있지만 그리고 뭐 비철금속도 있고 뭐 히토류 이런 원자재도 있지만 뭐 사료주들도 그런 이제 원자재에 또 준하는 종목이고 또 원료의약품 이것도 수급이 안 되면은 이것도 가격이 또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엮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마주는 많으니까 수익이 날 때는 항상 팔면 지금 장은 그게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나빠지는 방법입니다. 절반을 파는 방법. 안 그러면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꽝충꽝충 뛰어다니니까 기분만 나빠지죠. 싸게 샀으면 다행인데 고점에 사면 기분이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 수익 나면 절반을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하면서 어제 또 움직이긴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가스 가격 뭐 폭등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쭉 하고 올라가거나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서 또 가스 잠근다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가스 지금 가동 안 되니까 이거 가격 올리거나 잠가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급등하겠죠.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앞으로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미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이슈는 살아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근데 벌써 이지가 벌써부터 움직이네요. 자, 아쉽네. 자, 대주산업 가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라고 준 종목 아니니까. 자, 대주산업은 2,400원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서는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4월 17일, 21일 날, 그래서 17일 날에 들어왔던 가격 기준으로
수익률이 12.4%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깡총깡총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내려올 때 뭐 2,400원에 한 번 사고 2,300원에 한 번 사고 이걸 박스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0분 차트든 240분 차트 이렇게 돌려놓으면 박스권이 보이죠? 그럼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럼 지지 라인이 여기도 하나 있지만 여기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오면은 팔고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게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덜하니까 한 3개, 4개를 깔아놓고 이거 잡히면 잡아서 또 미끼 껴놓고 넣어놓고 그럼 편하게 놀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잡히면 이거 잡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신선 노름 하듯이 왜냐면 시장이 그래요. 폭락은 없는데 테마주는 잘 가. 정상적인 거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는데 테마주는 매일같이 급등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흔들 때 싸게 사면 된다. 제가 이 전략을 지난주에서도 공개 방송에서 전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 때 사라. 그러니까 흔드니까 2,400원, 2,300원으로 내려오면 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대성산업 가스 관련주 얘기하듯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위로 튑니다. 그럼 이제 그러겠죠. 전문가님 그럼 위로 어차피 튈 건데 4,000원 튈 건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기분이 나빠진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한 달 동안 수익 났다가 수익 뺏어놓고 수익 났다가 수익 나면 한 달 동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절반을 팔고 내려오면 또 기분이 좋아지죠. 왜 절반 갖고 계속 사고 팔고 수익이 쌓이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특징이 막 뻗어가는 거는 나중에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왔다 갔다가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사고 팔고 전량다 하는 건 모험인데 그것도 되는데 딱 적정선으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주는 게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다라는 거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이지. 자, 이지. 여기서는 가격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이렇게 내려올 때에서 이제 여기가 공략이 되는 자리인데 자, 잘 봐요. 차트를 보면은 이지는 바닥이죠. 바닥에서 정고점을 돌파한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히토류 쪽에서 희귀금속 쪽에서는 이제 금 관련주가 이제 엘컴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가 있고, 근데 이지하고 엘컴텍가 움직이는 거는 조금 따로 놀죠. 따로 놀기는 하는데 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삼화전기 쪽에 있는데 과거서부터 이지가 원래 대장 역할을 자주 했던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로. 항상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이지 아니면 과거에 유니온 머티리얼 아니면은 뭐 티플렉스, 뭐 세노텍, 뭐 노바텍 뭐 이런 거 위주로 움직였었죠. 과거에 미중 무역 갈등, 삼화전기는 그때 꼼짝도 안 했어요. 최근 들어서 강하게 움직인 거지. 페라이트 때문에. 원래는 미중 무역 갈등주로 이제 이지가 항상 거론이 됐던 종목이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여전히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강한데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다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뭘 가지고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았던 거냐면 이거 매수 가격은 여기서 못 사고요.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싸게 사서 싸게 한 22선 라인 한 21,200원 정도 혹시 내려오게 되면 21,200원 정도 공략을 해보시고 얘는 손절 라인은 22선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 그리고 요게 깨지면 그 밑에도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박스권은 살아 있습니다만 이 단타로 하는 관점에서 여기 저점이 22선이 깨진다. 그러면 손실이 14%가 늘어나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3에서 5%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손실을 14% 가져간다?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죠. 손실이 작고 올라갈 게 큰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타로, 그러니까 짧게 끊어먹는 데에는 굉장히 좋고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데 손절 라인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거를 쫓아 들어가지 않아갖고 만약에 이게 거래가 실려 있고 뭐 혹은 뭐 뭔가 지금 뭐 중국에서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뭐 무역 보복을 하겠다 해갖고 뭐 수출을 뭐 금지하겠다, 뭐 우리나라 말고 뭐 미국한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든 그러면은 갑자기 또 원자재 폭등 얘기 나오면서 만약에 움직이는 그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급등해서 쫓아가 올라간다라 그러면 이거 말고도 뭐 노바텍이라든지 그쵸, 오늘 양봉 나오고 있는 거 뭐 티플렉스라든지 그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뭐 대성 뭐더라 대원화성 같은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노는 애들
시노텍도 있고, 세노텍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동국 RNS라든지 이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정말로 강하게 한 20% 이상 폭등하거나 뭐 상한가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이런 애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게 뭐 이슈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니까 강한 쪽들 위주로 매매하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게 매매가 더 빨리 나와요. 쉽고. 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를 않고 또 손절 라인만 잘 잡으면 되고 그리고 어제 이쪽 강한 쪽에서는 수급이 그래도 잘 괜찮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에선. 어제에서 보면은 최근에서도 11만 주, 3만 9천 주 뭐 이런 식으로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렇고 하여튼간 떠 있는 상태에서 지지 라인만 잘 손절 라인을 보고 저점 매수해서 한 3에서 5% 단타하는 데는 일단 대장주들이 매매가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짝짓기 매매할 거면 대장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이 나올 때는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 2등주들을 공략을 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 매매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이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이지 매수가 21,200원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의 표적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 이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체인데요. 최근에 3거래일째 연속 상승의 흐름을 보이더니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 상담자님이 꽤 오래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흐름 어떻게 좀 더 이어가야 할지 내일 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점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들어간 거거든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뭐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중국 또 소비주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지게 되면 최근에 흔들린 게 또 그래서 흔들렸잖아요. 화장품주들부터 해서 여행주들이. 그러니까 또 흔들릴 수 있는 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기사에 이제 식약처 국장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뭔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좀 더 보유가 되고 제가 차트를 보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여기서 사가지고 많이 중간에 뭐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이라면 뭐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더 이상 돈이 없어갖고 그냥 뭐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근데 비중 10%인 거 보니까 추가 매수 물타기 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마이너스 50%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한 방만 더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나죠. 일단 수익이 나면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다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생기면 일단 저는 무조건 절반은 파는 게 습관화된다고 봅니다. 10번 중에 한두 번은 팔았더니 더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운이 좋을 때인 경우고 대부분 8, 9번은 떨어지는 게 갭을 메우러 떨어지는 게 일이니까 일단 내일 아침,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중에서도 중요한 게 저 상한가가 이탈되질 않아야 돼요. 상한가가 이탈되면 아쉽지만 절반 정도는 파는 게 좋아요. 상한가가 이탈되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운이 좋으려면 재수가 좋으려면 상한가가 이탈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갭 상승을 동반한 만약에 점 상한가를 가거나 아침에 상한가를 또 들어가면 또 안 팔아도 되는데 아침에 점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아침에 바로 그냥 뭐 10분에서 뭐 늦어도 30분 안에 상한가를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찌글찌글거리나 슬슬 밀리면 팔아야 되겠죠.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내일 개파락 마이너스 5%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9%, 10% 떨어진 경우인데 그건 참 운이 없게도 재수가 없게도 그냥 물려있기 수익이면은 뭐 팔면 되지만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좋은 얘기만 해드릴게요. 어차피 물려인 거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상한가가 지지가 되면 일단 보유를 하세요. 장중에 상한가 이탈되면 절반을 팔고 내일 갭상승이 뜰 때 또 불안하면은 전화를 주시거나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익 나면 절반을 파는 거는 그냥 습관화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에 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욕심을 내고 안 내고는 시청자분들 뭐 질문하신 분의 마음이지만 뭐 내일 이 정도 올라갔으면 한 번, 두 번 동안 올라갔으면 팔아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PG를요, 아침에, 조합에서 네. 31,850원이고요. 네. 35%입니다.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 로봇 이슈 때문에 사셨어요? 뭐 때문에 사셨어요? 예, 아침에 어떤 에너지가 뭐 이렇고 저러고 하길래, 오늘도 좀 희망을 갖고 샀는데, 일단 31,800원. 어떻게 좋을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차트가 뭐 죽어 있거나 뭐 위험해 보이는 건 아닌데 지금 시장이 이제 또 안 가면 또 조정을 받고 또 밑에서 또 만들어지고 또 올라가고 하는 흐름이라서 아직 5일선 이탈은 안 돼서 뭐 네. 손절이 급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기준양봉이 앞에 여기 하나 있어요. 29,400원짜리. 예. 요게 깨지면은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조금 손실이 보면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21,800원에서 여기 29,400원이 깨지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14%가 된 상태에서 찌글찌글거리면은 참 답답하죠. 그렇죠. 수익이 난 상태에서 뭔가 좀 재미있게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4%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찌글찌글거린 다음에 더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머리가 네. 아프니까 29,4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29,400원요? 네네. 예, 그 자리가 여기가 깨지면은 일로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저쪽까지 깨져버리면 그때는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건데 뭐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든지 35,000원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로봇 관련주 움직일 생각이 있으면 올라가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로봇 관련주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움직인단 말이죠. 예. 거기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약했단 말이에요. 기술주들이.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CPI 지수 발표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상이지만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얘기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잡힐 것 같다. 이게 지금 더 물가가 좀 잡히면서 인플레이션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면 다음 또 FOMC에서는 또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상 얘기 또 계속 나올 거고,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뭐 긴축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이 또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흔들릴 수는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수익 35,000원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올라와 주면 잠깐 팔았다가 내일 인플레이션 이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 이슈 나온 다음에서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 IT들이, 기술주들이. 그때는 좀 다시 편안하게 또 매매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하긴 일단, 하지만 29,4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지금은 32,500원 정도 올라오면 한 뭐 300원 차이지만 뭐 그 정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하거나 욕심을 내면 35,000원인데 그거는 내일 이후에서 시장이 괜찮을 때. 네네네. 예, 그렇게 보시고 일단 내일 또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다소 하락하는 추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주는 익절 라인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400원 붕괴가 되게 되면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또 오늘 밤에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방산기는 이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페라이트가 이 대체제로 꼽히면서 히토류 대체제로 꼽히면서 정말 강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최근에는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3,000원에 10%셔서 더 멀어질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떠 있는 거를 샀을 때서는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사실 그 페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페라이트는 저가형이고요. 테슬라에서 중국에서 그 네오디듐 이거를 이제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저가형으로, 그러니까 꼬물딱지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별로 상태 안 좋은 애들을 우리가 이제 상태 되게 좋은 자석이 있고 별로 자석이 세진 않은데 어쨌든 이것도 자석은 자석이니까 이걸 쓰겠다. 가격은 싸고. 이건 이제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 얘기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아마 페라이트 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저도 그 얘기를 기사를 보면서 당연히 자동차에 좋은 제품 써야죠. 그렇죠? 자동차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100만 원 산다 그러면 써도 돼요. 근데 자동차 요즘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제 가격 더 올리면 이제 막 배터리 가격 막 올라가면 이제 배터리 가격만 4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또 안 팔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온 건데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 23,400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 건데 비중이 10%면은 분할 매수의 느낌이 좀 보여요. 아직 바닥을 지금 잡지는 않았지만 여기랑 여기에서 한번 돌리는 흐름은 나오겠죠.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인데 이쪽 히토류라든지 이쪽 섹터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면은 여기까지는 안 뺄 것 같고 20일 라인에서 이제 열심히 치열한 공방전이 나올 것 같으니 22선 라인 쪽에 만약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세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것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급등 나오고 어느 날 또 급락 나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삼화전기보다는 삼화전자가 목표치가 좀 크긴 합니다만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은 이거 잘 공략을 안 하는데 물론 이거 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크게 보면 목표치를 보면 삼화전자가 더 커요. 봐봐요. 그렇죠? 삼화전자는 여기를 뚫게 되면 물론 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있는데 삼화전기는 많이 안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만만해 보이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여기 고점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인 2001년도 이전부터 해서 쭉 이어져 있는 역사적인 신고점에 이미 엊그저께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얘가 좀 올라가기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삼화전자가 이렇게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간 이유도 올라갈 목표치가 커서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대신 많이 올라간 만큼 삼화전자도 많이 빠지겠죠. 근데 또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22선까지 빠질 건지 62선까지 빠지는데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세력들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뺄지는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초보자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는 21선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셔라. 그리고 또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EG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21,200원에 잡아주셨는데 계속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21,65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네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계속해서 담아냅니다. 저희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양시장의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장 초반에는 하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코스피 0.04%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2%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은 일단 CPI 지수를 앞두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뭐 느낌은 급락의 느낌은 없는데 급등의 느낌은 더욱더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제 느낌인 거고, 그러면 급등의 느낌은 더욱더 없고 급락의 느낌도 없다는 얘기는 계속 박스권, 테마주, 개별주 장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낼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괜찮다, 이제 성장주들 또 올라갈 거다, 돈 풀어버리겠다, 금리도 낮추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반도체가 또 움직일 거지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은 또 반대쪽에 있는 애들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일서부터 다시 또 매매로 접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어디로 몰리는지를 이제 집중하시면 되는데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에서 시장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시장 잠깐 보면은 뭐 시장도 그냥 뭐 크게 안 빠지고 크게 급등 당연히 안 나오고 미국 시장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오늘 올라가요? 크게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매매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종목들 안 가는 애들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가바 컴퍼니도 봐봐요. 이게 지금 2개월째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어반 리튬부터 해가지고 리튬 관련주들 막 급등했던 것들 막 징글징글하게 내려가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들 중에서 아마 태양광 풍력도 한때 움직이다가 막 지금 다 빠져 있을 거고, 이게 이슈몰이가 되고 탁 움직이면 화장품처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종목에서 거래가 실리는 쪽은 그냥 관심만 두고 미리 사면 안 돼요. 뭐가 갈 줄 알고. 그래서 아침에서 뚜껑을 열었는데 갑자기 태양광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럼 태양광 사면 되죠. 이게 단타예요, 단타. 갑자기 리튬 관련주 어반 리튬이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은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거 사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짝짓기 매매로 지금은 단타가 유리한 장이고, 그게 싫다면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게 거래가 실렸던 애들 중에서 박스권 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저점 매수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 어쨌든 이런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성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정말 강력하게 계속해서 하락했던 종목인데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올라줄까, 좀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35,000원에서 30% 보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거 올려주는 건 세력들 마음이거든요. 세력들 마음이에요. 많이 빠졌죠.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그러니까 SG그룹 관련주들 많이 빠졌죠. 뭐 75% 뭐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걸 이렇게 들어주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공개 방송하면 대부분 이걸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거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 보면 쉽게 수익을 안 줘요. 딱 요 정도 흐름이에요. 요 정도 흐름. 그러다 한 번 정도 더 움직이는 흐름이고,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잘못 물리게 되면 점점 매수가고 멀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바로 나오게 되면 이거 개인들 쉽게 그렇게 수익 잘 주는 종목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수익 나오면은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기금처럼 10년을 보고 주식을 한다. 연기금은 진짜 막 10년 보고 주식하거든요. 어차피 자기네들 돈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돈도 자꾸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그 월급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모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10년 보고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저는 적극, 근데 물론 얘보다는 이제 뭐 실적이 더 잘 나오는데 얘도 나쁘진 않아요. 대성홀딩스보다 망하진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보고 더 떨어져도 저는 담겠습니다. 언젠가는 원래 주가를 찾아가겠죠? 당연하죠. 원래 주가 찾아가죠. 근데 그 10년 뒤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대충 수익 나오면은 이거 여러분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력들의 마음이 오래 움직일 건지 다음 달 움직일 건지 10년 뒤에 움직일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수익이 나오면 잘 빨리 빠져나오세요. 추가하면서 물타기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는 뭐 안 망하겠지만 진짜 10년 걸리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말말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후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치가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